저는 박근혜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교수의 어떤 그런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감동,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이 메시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철수 원장이 2030 청춘 콘서트로 해서 참여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 이후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씨에게 50%의 지지율을 5%에게 놔준 양보의 메시지. 네. 또 이번에는 자신이 아무런 뭐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거의 정치인들이 만약에 100억만 기부한다고 해도 커다란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가 진짜 참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릴 텐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기자들한테 질의응답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특히 편지 정도 보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특히 이제 뭐 구체적 방향은 안 잡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을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감동의 메시지를 주고 상당히 지금 여론이 아주 안철수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뭔가 유쾌하지 않을까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게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뭐 청계재단 설립과 같은 형식의 기부라든지 뭐 기존의 어떤 기부들과 좀 어떻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그 지도층이라고 할까요? 부분들의 기부 행위를 보면은 특히 대재벌에 계신 분들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이 구속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기업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거래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회에 이렇게 한다. 뭐 자기 자신의 기업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위해가 될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BBK 사건이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330억을 기부하겠다. 그러면서 여론이 많이 바뀌었던 게 있었죠. 그런 부분과 현재 안철수 교수의 대가성을 달지 않았죠. 이 사람은 1,500억이라는 부분을 기꺼이 기부했고 그 부분은 독립적으로 투명적으로 운영하게 하겠다. 자기 혼자 뭐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면 상당히 차별이 보이는. 뭐 이건 국민들도 정확히 볼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원장이 내년에 정치의 일선에 나서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런 시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교수가 일부러 그 돈을 냈다, 뭐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건 좀 기존의 어떤 그 정치공학적 시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철수 교수가 하는 부분은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정치인들, 기존의 정당 질서, 그리고 정치 질서였을 때 했던 패러다임과 완전히 다른. 과연 그렇다 그러면 대권 행보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만약에 여러 대권 주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것이고 조직을 또 돈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안철수 교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흐름,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걸면서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려는 다른 행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존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공학적 정치 형태, 구태연한 정치 형태 혹은 좀 더 나간다면 서구식 어떤 대의민주주의적 어떤 형태 이러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주 새로운 발상에 입각해서 나오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기부를 하면서 뭐 재단 형태라기보다도 이 공익법인 같은 거를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익법인 같은 형태 뭐 추측입니다만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원장이 나눔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간에서 나도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내가 100만 원 있지만은 은행에 네. 5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것이 안철수라는 아이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네, 굉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정당 형태, 자발적인 정당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현재 한나라당의 민주당 양대 정당을 보도록 이래서 상당히 연배도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과거에서부터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냥 지지자 성격의 정당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네.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사회 구도를 바꿔 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운동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세력이라는 것은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역시 이제 구시대적인 어떤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런 걸까요? 아니면 더 정말로 큰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안철수 신드롬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보궐선거 전이죠. 그때 저 현상이 과연 그럼 일각에서 얘기하는 퍼퓰리즘 같은 것이냐 이런 회의적 시각도 저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철수 돌풍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역사적 성격까지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노풍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지난번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안풍이라든가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만 바라보면은 이번에 안철수 이런 바람을 저는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정치행위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실제로 커다란 뭐 사회적 지금이야서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물론 전에도 했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돌풍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의심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죠. 학생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노동 운동했던 것도 아니고 정치 운동했던 분도 아니었는데 그 안철수 바람에 있는 국민들의 열망 이런 부분들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이 사실상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세상을만 만들어 나가는 이해관계 그리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갈등과 대립과 분열만을 일으키는 이러한 정당과 정치 행태를 보면서 이런 안철수 교수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난번 서울시장 때 그 편지를 박원순 후보한테 보낼 때도 그런 얘기를 안철수 교수가 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도 아니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대립도 아니고 강남과 강북의 대립도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투표행위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이 갈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어떤 사회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 정치인들이 내가 잘났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이제 차별되는 현상들이죠. 네. 오버치. 그래서 보세요. 책이라는 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데 조금 수준 낮은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내년 대선에 나온다.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파괴적이죠. 실질적으로 4년 동안 대세론을 끌고 왔던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이 사실상 안철수 교수에 의해서 허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선거 기간에 약 반을 투자를 해서 나경원 후보를 도왔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표 차이로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내년 대선에서 이렇게 안철수 원장이 기존 정치와는 다른 이런 사회가 좀 더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함께 끌어나가는 이런 메시지와 내용들을 주고 통 큰 정치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 안철수 돌풍은 좀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수그러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20대들은 상당히 정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참여라든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것이 자기 삶에 대한 문제 결국 정치가 이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내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안철수 교수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힘도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30대가 봤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 총선과 그 이후의 대선 어떻게 이제 전국이 좀 흘러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시니까 네.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요.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것은 뭐 한나라당이 현재 뭐 이명박 정부의 말기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이 많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에게만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바람은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상당히 이념적 칼날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진보 진영으로 봤을 때도 안철수 바람은 사실상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했던 어떤 정치적 공간을 네. 안철수 교수가 차지해버리는 안철수 아이콘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야 진보 보수 가리지 네, 않고. 저는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진보 진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철수 교수의 바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설불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설불은 이념 논쟁들 그리고 분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 텐데요. 예. 그 공간을 들어가지도 못했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죠. 그 반사 이익에 안주했었고요. 구태연한 정치를 계속해서 해왔고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그래서 현 정부의 어떤 반사 이익만 추구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철수 바람으로 인해서 물론 안철수 아이콘으로 해서 뭐 새로운 정당에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야 공이 모든 정치권들이 반성하고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네. 그렇게 돼야만 기존 정치인들이 어떤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안철수 돌풍이라을 때 핵폭풍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실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글로 가야 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존중하는 동료이신 박원순 변호사님을 만나서 안철수는 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회의 어떤 치열한 경쟁, 같이 맞벌이를 네. 하고 또 애들 교육 문제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안철수 교수를 통해서 이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협력하고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회운동으로서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단순한 과거와 같은 이런 뭐 시민운동이라든가 뭐 이슈 파이팅보다도 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협력 사회를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에는 정부나 국가가 그걸 만들어 줬는데 해보니까 뽑아보니까 안 만들고 자기네끼리만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 속에 바로 안철수 교수라는 그런 아이콘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